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별 자기소개서 예시, 한번, 크게 네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는 학창시절, 네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성장 과정 여러분들 학교에 쓰시는 방법 많이 배웠을 텐데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첫 번째, 부모님 얘기를 하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잃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임팩트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방법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어디서 뭐 다녔고요, 중학교 때는 뭘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뭘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 특정한 경험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정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책임감 있게 살으셨습니까?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살으셨습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도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도전이 제게 가져다 준 성취감과 자신감은 이내 도전하면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제 삶의 강인한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는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는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경험을 가져오시면 돼요. 뭐 대학교 2학년 시절 뭐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일입니다. 그 관련된 앞에서 얘기했던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관련된 경험으로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랑 경험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의를 하시고 경험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시자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어떤 박수보다 감사하다. 소제목 들어보셨나요? 소제목? 소제목 다른 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소제목 보고 아래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 어떤 박수보다 감사하다. 아래 내용 궁금하죠. 읽고 싶어진다고요. 뭐라고 정의했나요? 볼까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위안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짧지만 간결하고 임팩트 있죠. 왜? 다음 내용을 안 읽어볼 수가 없거든요.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누구한테 어떤 위안을 드렸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고요. 글자 수가 좀 길면 한두 문장 더 정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띄웠죠. 제가 지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자, 고등학교 시절 합주동아리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 갖고 예시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두 개가 있다. 이게 만약에 대학 시절의 경험이다. 그러면 저는 대학 시절의 경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은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오래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절의 경험이 입사 후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괜찮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때 경험은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대학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고등학교 때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합주동아리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클라리넷. 경험 두 가지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데요. 여기 보면 하지만 점차 여러 번의 공연을 거치면서 저는 저와 저희 단원들을 제외한 관객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엄마의 정성, 집밥 같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공연을 하고 뭐 처음엔 틀리지 않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관객이 보이는 거죠. 관객이. 그리고 그 몸이 불편한 관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관객들이 쳐주는 박수, 그 박수가 어떠한 박수보다 감사했다. 자, 이런 내용은 정말 화려한 스킬이 가미되지 않았죠. 스킬이 가미되지 않았지만
내가 단순히 처음에 이 클라리넷 연주를 잘해가지고 관객을 많이 유치하고 뭐 좋은 평가를 들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어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관객들까지 바라보고 연주를 진심으로 했고 그분들이 쳐주는 그 박수에 가장 큰 감동을 받고 어떤 보람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공을 제 가치관에 맞추어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교 진학 후에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의 어떤 진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마지막 각오까지 하니까 되게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성장 과정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진출하는 분야는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진짜로 몸에 배어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힘들더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많이 수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진심 어린 마음,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먼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경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겨나가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화려하진 않지만 경청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하는 직무와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참 잘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학습에 또래 중재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빨간색을 제가 쳐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보시라고 제가 잘 눈에 보이라고 쳐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자, 신기하게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친구의 마음과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사실 포괄적이라고 봐요. 신기하게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친구의 마음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일례로 예시를 들어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지금 이거보다 낫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완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간단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는 그래도 또 잘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시절 경험만 하면 조금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쓰던지 간에 쓰시던지 아니면 대학 시절의 경험만 가지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자, 여기는 하나 더 썼죠. 자, 대학 시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사례를 들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던 친구 얘기를 하면서 옆에 가서 말도 해주고 또 뭐 같이 친구도 되어주고 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라고 하죠. 자, 요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더 잘 그려지는 거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에 더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성과까지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는 자, 경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 효과까지 지니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청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를 갖다가 느꼈던 사례를 얘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라고 느껴지죠. 자, 그럼 성장 과정 끝이에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장 과정. 중간에 구체적인 것만 좀 보완하면 좋은 자소서가 되겠죠. 성격의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건데 처음에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장점을 좀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점 먼저 쓰고 단점을 이렇게 장점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장점화 시켰습니다라고 쓰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저는 사실은 단점을 장점화 시켜서 쓰는 이런 과정들을 쓰게 되면
면접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면접관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장점을 시켰다고 한다면 진짜로 개선했는지 보완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켰던 친구들 대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장점을 얘기할 기회가 좀 적어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일단 장점 위주로 쓰시고요. 단점을 최소화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가 권유를 드리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잘 장점화 시킬 수 있고 나중에 면접 받더라도 충분히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공고드리는 사항은 장점 위주로 쓰시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 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일단 먼저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며 시간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임감이 강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경험을 가져오셔야 돼요. 경험을.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약국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내가 뭔가 주장만 하게 되면 거기다 신뢰가 높지 않거든요. 경험을 얘기한다면 제가 이거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앞에 주장했던 게 훨씬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 경험이 바로 곧 여러분들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도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경험 두 가지 얘기하고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여기 20분 전에 미리 와서 두 번째부터 봉사활동할 때 20분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숫자를 썼거든요. 가급적이면 숫자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가 제시하면 그걸 통해서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한번 볼까요? 내가 보조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조주방에서 일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술을 한다고요. 느껴집니까, 여러분? 힘들었던 게?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조주방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약 3주 기간 동안 매일 200개 양파를 썰고 300단의 파를 다듬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숫자로 그려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몇 회, 몇 명, 몇 시간, 몇 번 이런 식으로 몇 프로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신뢰감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수치화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잘 지켰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장점은 이제 책임감, 또 시간, 관념 이런 거 잘 어필했죠. 경험을 들어가지고. 반면 단점은 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대화할 때 낯을 가리다 보니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요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 대화할 때 낯을 가리다 보니 요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대할 때 낯을 가리다 보니 차분한 성격으로 처음 대할 때 낯을 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이걸 할 때 개선점, 보완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자원봉사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점도 역시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면접 때 가서도 자원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점도 가급적이면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완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먼저 얘기해 줘야 되죠. 제 장점은 적극적인 자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가져오시자고요. 노인요양원에서 실습을 하던 중 사례를 제시해주면, 경험을 제시해주면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도 마찬가지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갈 때 구체적으로 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린 결과 어르신들께 너무 잘 맞춰드린다라는 좋은 평가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린 결과 춤을 추거나 요거는 좋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도와드린 사례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면 어르신들께 너무 잘 맞추어 드린다라는 이런 어떤 좋은 평가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게 약간은 포괄적이세요. 그래서 사례, 예시를 잘 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그것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을 사례를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불편한 점을 미리 캐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객이 불편한 점을 미리 캐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어떤 게 불편했고요? 어떻게 캐치했고요? 어떻게 노력하셨는데요? 없잖아요, 어떻게가. 예시를 들어주셔야 돼요. 어느 날 무슨 어떤 고객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미리 그걸 알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글자 수가 많아질 거예요? 안 그래요. 자꾸 줄인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고객이 이런 불편함을 이렇게 잘 캐치해서 이렇게 해드린 결과 문장 많이 필요 없거든요. 한 두 문장 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화하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시키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장점 7, 80% 정도 됐죠. 많이 썼죠. 반면 단점은 매번 나 자신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려는 조심스러운 성격에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죠? 나쁘지 않은 성격에 반대로 봐도 상대방을 잘 배려한다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을 쓰시고요. 이 단점조차도 어떻게 수업 시간에 발표자에서 또는 팀 과제를 수행 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러프하지만 사례를 갖고 와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려는 노력과 함께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이건 경험의 사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뢰가 안 가요.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그런 어떤 보완점, 개선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느끼지 그냥 설명하는 건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성격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창시절 한번 볼까요? 학창시절.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기. 이런 소제목 괜찮죠? 어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자,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학창시절의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이런 게 드러나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만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느껴지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실습을 별림 어린이집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어린이집에 갔던 내용이네요. 자,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이게 경험 2갈씩이고요. 처음에는 영유아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영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같이 놀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와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이게 문제제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지는데 마찬가지로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해줬는지가 없으니까 내가 잘 했는지가 좀 불명확하죠.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줘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며 다른 반 선생님들에게 저희 교구를 자랑하실 때 저의 그 뿌듯함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성과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담당 선생님의 어떤 칭찬 내용을 가져오셔가지고 요 다운표라고 하죠.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도 되게 좋으세요. 인용하거나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칭찬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이 가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영유아들과 소통하는 법과 영유아 발달 수준에 맞는 교재 교구를 만드는 방법 활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경험을 가지고 학창시절에 어떤 내용을 쓴 건 되게 좋은데요.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주고 또 요 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또 느껴지는 게 더 많고 임팩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예시만 좀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가 함께하여 얻은 인증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내용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대학 연합봉사단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라고 벌써 2년 동안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기간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 숫자의 힘이거든요. 좀 더 오래 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10개월이라든지 2년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 주게 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어서 신뢰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는 40명의 봉사사람들과 함께 벽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둡고 낙후된 지역의 벽에 그림으로써 좀 더 밝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미로 벽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게 구체화할 때 되게 잘 쓴 거고요. 30명, 40명 이렇게 숫자 쓴 것도 되게 잘한 겁니다. 5시간의 작업 끝에 벽화를 완성할 수 있었고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5시간 작업 끝에도 좋죠.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고 성과는 뭡니까?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그러면 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 성과를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가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뭐뭐 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때 숫자도 활용해주고 또 여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평가 내용도 인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과를 이어주시게 한다면 여기서 내가 했던 노력들 열정이 다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창시절의 경험을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 소통과 협동심을 배양했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일의 능률이 향상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향후 내가 어느 기업에 가든지 어느 곳에 내가 취업을 하든지 간에 소통과 협동을 잘 할 수 있겠고 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일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시게 하면은 좋은 학창시절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2개 말씀드릴게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계획 쓰시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일단은 지원 동기 쓰실 때 무작정 내가 지원하는 곳에 대한 강점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첫 번째는 내가 이쪽 분야, 이쪽 희망하는 기업에 또는 직무라 그러죠.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계기, 인연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구나라는 어떤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한 동기는 대학 시절 다양한 곳에서 실습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인연을 갖고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만나면서 학습 및 기초생활 동아리 활동 등을 같이 하면서 아동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도 내가 직접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중에 면접 때도 물어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지원 동기가 좋은 거거든요. 단 뭐냐면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히 그 많은 어린이 집 중에서도 내가 지원한 어린이집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거는 좀 후속적으로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면 어린이집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어린이집이냐. 자, 이런 경험들은 좋은데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어린이집에 대한 강점을 추가적으로 좀 더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첫째, 교구 개발. 둘째, 아동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 셋째, 교육 수강 및 자격증 취득. 이래가지고 입사 후 계획도 되게 구체적으로 잘 썼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교구를 개발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어떻게 경청해 줄 건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수강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건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더 좋겠죠. 일단은 첫째, 둘째, 셋째는 잘 나눴지만 요거 대비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써준다면 더 좋은 입사 후 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예시 2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복지사라고 해가지고 계기, 인연을 만든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더불어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에 투입되어서 6개월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느꼈던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연, 계기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나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장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입사 후 계획 포부를 쓰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구체화됐으면 더 좋겠어요.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나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요런 한 클라이언트한테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클라이언트 이렇게 할 거고 조금만 더 나누어서 요 안에서 한 2개 정도 나눠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프로그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만 더 구체화시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쓴 자소서긴 하지만 입사 후 계획 때 여러분 항상 내가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사례를 들어주고 예시를 들어주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간다라고 느끼시고요. 그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하셨죠?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써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2부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또 요리 레시피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2부에서는 각 항목별로 예시 들어드리면서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히시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성공 취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